빙빙 돌아가는 세상 속 진귀한 소식들을 살펴보는 주간 김육의 시간. 요즘 헐리우드는 정말 쇼온 디디 컴즈 얘 때문에 아사리판입니다. 디테일하게 다뤄달라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러면 영상 짤립니다. 다만 충분히 아실 수 있게끔 잘 꾸려봤고요. 그 외에도 오늘 이렇게나 많은 소식들을 준비했으니 바로 들어가 보시죠. 고고! 고! SNS에서 자신을 브래드 피트라고 속여 여러 여성들로부터 돈을 뜯어낸 사기꾼이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브래드 피트 측이 직접 등판해 피플즈에 성명을 냈을 정도. 사기꾼이 유명인을 향한 팬들의 애호심을 이용한다는 건 무서운 일이다. 온라인상에서 일방적인 호소를 한다고 부응해선 안 된다는 경고다. 특히 소셜미디어에 계정이 없는 배우들이 당신에게 접촉해온다면 꼭 주의하세요. 자, 그렇다면 사건을 봅시다. 9월 23일 스페인 내무성이 성명을 발표했죠. 2명의 여성들로부터 35만 달러를 뜯은 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했고, 얘네가 아예 5명으로 구성된 사기꾼 집단이었습니다. 수법은 이래요. 일단 브래드 피트를 팔로우하고 그의 게시물을 많이 올리고 공유하는 팬들에게 안녕, 난 브래드 피트야 라고 접근하면서 메시지를 보내고, 미래엔 우리 둘이 사귀고 결혼하고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보자면서 약속을 하는 등 신뢰 관계를 구축한 다음에 내가 사실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데 팬들의 도움을 받고 있어 라면서 송금을 유도했다는 거죠. 와, 진짜 살다 라인 메신저로 나 지금 당신을 만나러 가려고 해요, 지금 연락할 수 없나요? 라고 오는 로맨스 스캠은 알았어도 헐리우드 로맨스 스캠은 신박하네요. 그것도 스페인이야. 스페인은 빠이한데. 앞으로도 유명인들의 SNS 사칭 문제 좀 심각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영상은 서브샤크 VPN의 지원을 받아 제작이 되었습니다. VPN이 뭘까요? 이것은 일종의 앱으로 다운받고 클릭 한 방이면 여러분이 있는 국가를 바꿔줍니다. 사용하는 이유는 이런 거. 그리고 다양한 OTT들의 각국에만 있는 콘텐츠들을 감상할 수 있거나 현지 IP가 아니면 접속이 안 되는 쇼핑몰 접속, 구입, 결제까지 쌉 기능이죠. 혹시 보안이 걱정이시라면 정부와 군사 부처에서 쓰는 암호화와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개인정보까지도 가벽하게 숨겨줍니다. 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국내에서 리셀 가지고 사기엔 등골 빠개지는 스트릿웨어나 스니커즈들 직구 호롤롤로 때리면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잠깐 진짜 중요한 거. 아이씨, 그 옷 어디서 났어요? 처음에 받고 왔잖아요. 어떤 귀한 분이 주셨지비. 가져가세요. 근데 좀 쉿구려요. 요즘은 해외템이 대세임. 따라해봐요. 서브샤크 VPN. 서브샤크 VPN. 이거 딱 키면 못 가는 사이트가 없다니까. 보안이 좋아서 뭐하든 우런봐도 절대 몰라요. 잘 보여요? 추가 4개월 받았네. 아시도 링크로 들어가면 돼요. 프로레슬러 출신의 근육질 스타 데이브 바티스타가 무려 45kg을 감량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비포, 애프터 이런 게 가능하군요. 어쨌든 사람이 살을 뺐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그 속 깊은 이야기를 들어보니, 첫째, 영화 노크 앳 더 캐빈에서 감독이 덩치가 크면 좋겠다 라고 말하자 바티스타는 빠른 속도로 체중을 늘렸고, 촬영이 끝나고 살을 다시 빼려니까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렸고 고생을 했대요. 둘째, 일반적인 배우들과 연기를 할 때 그들 옆에 있으면 자신이 고릴라처럼 보였기 때문에 무조건 살을 뺐어야 했다라는 거.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하고 하루 2500칼로리로 섭취 열량을 제한했더니 이렇게 살이 쭉 빠졌다고 합니다. 당연히 팬들이나 주변에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하죠. 섭식장애니 건강 이상이니 갖가지 설이 난무했는데요. 이래도 난 여전히 덩치가 큰 편이다 라고 바티스타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 알아채셨나요? 바티스타는 요즘 수염을 회색으로 기르고 있습니다. 전 나이도 들었고 근육도 별로 없고 지금은 회색 수염과 대머리입니다. 지금도 절 알아보는 사람들 대부분은 레슬링 팬입니다. 가장 유명한 영화에선 원래 얼굴도 모를 만큼 분장을 했었고요. 이렇게 말한 바티스타는 이제 완전히 연기판에 들어와 진짜 배우가 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워싱턴 DC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집 앞에 총 맞은 시체가 있던 우범지대에 살았고, 아버지는 얼굴조차 못 봤으며 엄마는 레즈비언이었죠. 고등학교 교육과정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게 인생 최대 후회 중의 하나라는 바티스타. 결국 프로레슬러로 성공하고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배우가 된 그의 열정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요즘 헐리우드 이슈 집은 1티어로 먹고 있는 공갈 협박 폭행 인신매매로 체포된 쇼온 디디 컴즈 소식입니다. 보니까 디디가 참 여러 컨셉으로 파티를 많이도 열었더군요.
그런 와중에 일명 화이트 파티에 참석했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등 유명 인사들의 사진이 유출되어 화제입니다. 1차적으로 화제가 된 건 프리고프 파티였죠. 2009년부터 2024년까지 허구한 날 열었던 이 파티에선 여러 여성들을 불러 돈을 주고 고용한 남성들과의 하이파이브를 강요한 뒤 카메라로 녹화를 했고, 여성들은 파티가 끝나면 링게를 맞아야 할 정도로 장시간에 걸친 하이파이브를 했었다는 사실이 재판을 통해 알려진 바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파티는 디디스 디너라는 저녁 식사 파티, 윌 스미스, 다이애나 로스, 오웬 윌슨 등이 보입니다. 심지어 이 파티는 화장품 브랜드 맥, 술 브랜드 헤네시, 마이크로소프트가 공동으로 주최한 바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테이블 중앙에 네이키드 스시가 등장했습니다.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디카프리오가 참가했던 화이트 파티는 무엇이냐? 매년 여름 이스트햄턴에 있는 디디의 저택에서 했던 파티로 온갖 셀럽들이 흰 옷을 입고 참가하는 파티입니다. 대충 봐도 죄다 유명인들이죠. 킴 카다시안, 페리스 힐튼, 제니퍼 로페즈, 사라 제시카 파커 등 그냥 이 파티만 털어도 헐리우드입니다. 아니 여기 레오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가 문제냐 싶지만 레오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과의 2018년 인터뷰에서 디디는 가장 좋아하는 파티 게스트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받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요 라고 대답했거든요. 2019년에 열린 디디의 50세 생일 파티 때도 레오가 갔을 만큼 많은 매체들이 레오와 디디가 친밀했던 정황을 기사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니까 레오의 측근이 나서서 말했죠. 레오는 최근 몇 년간 쇼온 디디 컴즈와 연락을 아예 끊고 살았다. 파티에 몇 번 참가한 것뿐이고 20년 전 사진 몇 장으로 마치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알려지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일이다. 하지만 그만큼 미디어들은 이렇듯 쇼온 디디 컴즈의 주변부를 파헤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은 2004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 찍힌 디디 레오 베네플렉인데요. 이런 것 하나하나가 화제가 되는 중이고 누구 하나 걸리면 같이 동반으로 날아갈 분위기라서 헐리우드 인사들이 극도로 몸을 사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런 디디를 언제나 저격하던 인물이 바로 50센트였죠. 50센트는 쇼온 디디 컴즈의 모든 사건을 다큐 영화로 만들겠다고 나섰고 넷플릭스가 이 기획을 물었습니다. 50센트는 인류에게 큰 충격을 주는 이야기를 전하겠다고 선언했고요. 다큐멘터리 수익은 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한편 디디는 뉴욕에서 가장 빡센 구치소에 갇힌 채 또 추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술과 행위를 강요받아 4년 동안 반복 폭행을 받다가 임신까지 해버린 여성이 새롭게 등판했는데 디디는 열심히 변론을 준비 중이라네요. 또 있습니다. 디디는 자신의 파티에 동원된 성노동자들을 국경 밖으로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호송대에 지불한 금액까지 털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의외로 많은 이들이 걱정하는 인물이 저스틴 비버입니다. 요즘 가뜩이나 야위고 있고 건강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니 팬들은 이거 비버가 요즘 수척하고 우울해 보이는 게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영상을 한번 보시죠. Right now he's having 48 hours with Diddy. Where we hanging out and what we doing, we can't really disclose, but it's definitely a 15-year-old's dream. I have been given custody of him. You know, he signed to Usher. I had legal guardianship of Usher when you know he did his first album. I did Usher's first album. 한 가지 더 볼게요. I feel violated right now. I'm 16. I'll be 17 in like 2 weeks. You have beautiful lips. Oh, thank you, man. It's Thank you, like, oh, bro. you have great lips. 저스틴 비버가 헐리우드 연예계에서 오랜 시간 착취를 당해왔으니 디디는 더 볼 것도 없다는 거죠. 모든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진 않겠지만 분명 지금까지 알려진 건 빙산의 일각일 겁니다. 그리고 많은 헐리우드 A급 스타들이 날아갈지도 모를 일이고요. 그 과정에서 상처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을까 싶네요. 여담이긴 합니다만 디디의 집에서 대량의 베이비 오일이 발견되기도 했거든요. 자그만치 1000병입니다. 그래서 디디의 변호사가 그거 필요한 일이 있어서 코스트코에서 대량 구매했습니다 라고 둘러댔는데 코스트코 측은 미국 코스트코 매장 어디에서도 베이비 오일은 판매하지 않는다 라는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베이비 오일을 어디서 샀는지도 궁금하지만 이 오일로 뭘 했을까요? 뭐 튀겨 먹었나? Pierre Totem Locomotor, do your duty to our school. I've always wanted to use that spell. 해리포터 시리즈의 맥고나걸 교수님, 배우 매기 스미스가 89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드라마 다운튼 애비로 스타덤에 올랐고
해리포터 시리즈의 호그와트에서 미네르바 맥고나걸 교수님을 연기하며 큰 인기를 끌기도 했던 배우였죠. 이 소식은 아들들인 토비 스티븐스와 크리스 라킨이 성명을 발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첼시 앤 웨스트민스터 병원의 병실에서 두 아들 가족과 5 손주들이 보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2007년에 본인이 암투병을 하고 있다는 걸 밝힌 적이 있고 2009년에 완치 판정을 받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매기 스미스는 1950년대 초반에 프로 연기자로 데뷔했고 런던 연극 무대에서 무수히 많은 공연을 거친 뒤 영화로 전향, 특히 영화 오셀로에서 데스데모나 역을 맡으면서 엄청난 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4년 뒤인 1969년 미스 진 브로디의 전성기로 아카데미 트로피를 처음 들어올렸고 1978년 캘리포니아 스위트로 다시 한번 아카데미를 수상, 이렇게 평생 동안 6번의 아카데미 후보가 되고 2번의 수상을 한 명배우였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해리포터에서 본 것처럼 항상 속이 깊고 지혜로운 좋은 어르신으로 기억할 것 같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가수 라나 델레이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직업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바로 악어 투어 가이드 제레미 듀프렌 되겠는데요. 남편이 일하던 보트 선착장에서 드레스를 입고 행진, 혼인서약을 했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혼인신고를 했었고요. 두 사람의 관계가 알려진 건 지난 8월 페스티벌에서 손잡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면서부터로 공식 석상에 함께 나타나면서 사실상 연인 사이임을 공표했습니다. 2014년 5월 루이지애나에 가서 찍은 사진 아래엔 내 남자라면서 제레미를 태그하기도 했고 얼마 전 루이지애나에 폭우가 내렸을 땐 이렇게 제레미의 집에서 생활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달갑지 않아 하는 팬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한 팬은 라나는 이 늪지대남을 입은 분량만 알 뿐이고 그저 상징적인 이혼 앨범을 원하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하며 사실상 이런 이색적인 이슈로 가수로서의 기구한 자전적 스토리를 만드는 것을 비판했는데요. 계략일지 찐사랑일지는 시간이 다 해결해줍니다. 데드풀과 울버린에서 카드를 퓨퓨 던졌던 갬비트 역 채닝 테이텀과 전처 제나 두안이 마침내 이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소송 6년 만입니다. 얘는 무슨 결혼보다 이혼이 더 길어요. 이혼을 했다는 건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잘 나왔다는 것이고 자산 분할로 뭘 누가 가져갈지, 자녀 양육은 누가 할지를 정하고 나서 여기에 판사가 사인을 해주면 각자 인생 2막으로 가는 것이죠. 두 사람은 2018년에 공식적으로 헤어졌고 채닝은 이혼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 했는데요. 제나가 같은 해 소송을 2번씩 제기하자 채닝은 제가 소송을 쪼개서 걸어서 일부러 이혼을 지연시킨다 라며 비판을 했었는데 그게 6년이 된 겁니다. 어쨌든 채닝은 조이 크래비츠와 사랑을 불태우고 있고 제나는 스티브 카즈와 아이도 낳았으니까 결말은 깔끔하게 났네요. 인생 최대 비판과 비난에 직면한 배우 블레이크 라이블리의 현재를 비춰봅니다. 일단 지금까지의 여러 일들은 이 주간 김혁의 진화노에서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시다면 이 부분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당시엔 블레이크가 비판받을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주신 분들이 상당수였는데요. 임신해서 배가 나온 것을 축하한다는 First of all, congrats on your Congrats on your little bump.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보인 블레이크의 태도를 비판하는 영상들은 수백만 개의 좋아요가 찍히고 수만 건 공유되었고 부정적인 여론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매체 복수의 특집 기사 제목은 왜 모든 사람들이 블레이크 라이블리에게 화가 나 있는가 였죠. 연이어 쏟아지고 있는 비판과 이유를 축약해보자면 하나같이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첫째, 라이블리의 신작 영화 It Ends With Us의 프레스 투어가 재앙이었습니다. 라이블리의 무례한 행동이나 태도가 구설수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갈등을 겪고 있는 영화의 감독 저스틴 발도니와는 철저히 동선을 따로 하면서 영화의 중심 주제인 가정폭력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이 헤어케어 제품인 블레이크 브라운 마케팅에 치중하고 있다 라는 비판 영상이 틱톡과 SNS에 쏟아졌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트라우마와 상심을 겪은 여성들을 도와줄 기회를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둘째, 이런 주제의 영화를 Grab your friends, wear your florals, and head out to see it. 전혀 다른 요점으로 부적절하게 홍보하고 있다는 점도 비판을 받았습니다. 라이블리는 투어 내내 이 영화와 그 주제를 로맨틱하다고 언급했고 많은 사람들은 원작책의 내용과 이 영화의 가정폭력 요소를 모르고 이 영화를 접했습니다. 평판은 계속 나빠졌고 이 와중에 라이블리가 라이언 레이놀즈와 스칼렛 요한슨이 결혼한 동안 불륜을 저질렀다는 캐캐묵은 소문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죠. 이때 펀치를 날린 건 전월계에서 유명한 작가이자 편집자인 캣 마넬. 캣은 자신의 X 계정에 블레이크 라이블리와 라이언 레이놀즈는 라이언이 스칼렛 요한슨과 결혼했을 때 관계를 맺었고 그린 랜턴 촬영 중 놀라 호텔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라고 썼다가 지금은 삭제되었습니다.
결국 라이블리는 위기 관리를 위해 남편 라이언 레이놀즈에게 SOS를 칩니다. 사람들은 벌써부터 앨런 드제너리스가 나락을 갔던 걸 비교했고 헐리우드 캔슬 컬처의 속도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브랜딩 전문가인 라이언은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블레이크의 팀을 전부 소집해 대중들의 이미지를 재구성하기 시작합니다. 공식적인 외출은 중단. 두 사람은 조용히 지내면서 테일러 스위프트 등과 어울렸고 테일러의 로드아일랜드 해변집에서 파티를 열었으며 여름 내내 입었던 꽃무늬 드레스를 벗고 타이트한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캐주얼한 스타일로 매일마다 뉴욕 맨해튼 거리를 산책했죠. 그러나 이것도 잠시. 사람들은 브라 없이 티셔츠를 입었던 제니퍼 애니스톤의 스타일을 따라한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블리는 멈췄던 SNS를 재개했고요. 결국 두 사람은 큰 화제가 된 각자의 영화와 구설수, 막강한 영향력과 사업 수완으로 상당 기간 헐리우드를 지배하며 막대한 수익을 거뒀으니 비판도 관심이고 그 관심은 부와 연결된다는 공고한 공식을 다시 한번 증명한 셈입니다. 하지만 8월 실적 발표 때까지만 해도 출시 3주 반 만에 거의 500만 달러에 가까운 매출을 찍고 매진사를 기록하며 타겟마트에서 가장 많이 팔린 헤어케어 제품 5개를 석권한 블레이크 브라운 뷰티의 주간 매출은 9월에 들어가면서 마이너스 87% 급락했습니다. 오늘의 특별 부록 순서. 우리가 재밌게 본 영화들 속 맨정신으로 못 찍을 장면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래서 배우들이 진짜로 술 먹고 찍은 영화들을 소개합니다. 영화 와일드싱에서 보여준 데니스 리차드와 니브 캠벨의 요 키스 장면, 이 당시 유명했다죠. 현장에서 제작자들이 센 키스를 할 수 있겠냐고 묻자 데니스의 머릿속이 하얘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니브와 같이 트레일러로 뛰어들어가 마가리타 한 병을 들이킨 뒤 촬영을 마칠 수 있었다죠. 니브와 데니스 모두 다른 여자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만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죠. Hi, Naomi. Nice to meet you.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린 배우 마고 로비. 이 영화 촬영장에서 마고는 수시로 옷을 벗어야 했고 뉴욕타임즈 인터뷰로는 이게 정말 힘들었다고 밝혔는데요. 처음으로 찍은 센 장면이 전부 벗은 채 전신을 보이게 해서 서 있는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마고가 완전 겁에 질려 부들부들 떨다 못해 못하겠다고 생각한 그때 스텝 중 한 명이 데킬라 병을 들고 다니는 걸 목격했고 아침 9시부터 데킬라를 벌컥벌컥 들이킨 뒤에야 떨림이 멈춰 촬영을 마쳤다고 합니다. 진짜가 아니어도 배드씨는 모든 배우에게 어려운 도전입니다. 특히나 패신저스에서 크리스 프렛과 해야 했던 제니퍼 로렌스는 어땠을까요? 이때 로렌스는 프렛이 결혼까지 한 상태라는 걸 알고 극도로 긴장을 했다는데요. 에라 모르겠다 아예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신 뒤에 그 장면을 찍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도 좋아하는 영화인 브래드 피트와 에드워드 노튼의 파이트 클럽. 이 영화는 즉흥적인 애드립과 액션이 상당수 채워진 걸로 유명한데요. 이 골프공을 때리는 장면은 아예 대본이 없었습니다. 두 배우가 촬영장에서 부쩍 친해져서 촬영을 마치고 술을 진탕 마셨고 두 사람이 갑자기 케이터링 트럭에 대고 골프공을 때렸는데 이걸 본 데이비 핀처 감독이 카메라를 돌려 담아낸 장면이라고 합니다. 전설의 걸작인 이 슈퍼마리오 영화판에서 배우들이 취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연 존 레기자모의 인터뷰에 따르면 쓰레기 같은 이 영화를 촬영하는 동안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술이었다죠. 뭘 찍고 있는지 잊기 위해서 매일매일 촬영장에서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공동주연 밥 호스킨스가 벤 문짝에 손을 걸치고 있을 때 존 레기자모가 가속 페달을 밟아서 호스킨스의 손이 박살난 적도 있다는데요. 이때는 안 취했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히가시대 마사히로와의 불륜 스캔들로 1연계를 떠났던 카라타 에리카가 이 악물고 복귀에 재평가받고 있는 근황을 다룬 영상, 그리고 조닉 유니버스 신작 아나 데 아르마스 주연의 발레리나 예고편 분석 리뷰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재밌게 즐겨주시고요. 이제 날씨가 슬슬 선선해지니까 환절기 감기 유의하시고 또 만나요.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주간 김용케 K였습니다.